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뭐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 이선 후퇴한다, 질서 있는 퇴진, 뭐 2월 하야, 4월 대선, 뭐 3월 하야, 5월 대선 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 아닌가요? 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다. 나라가 지금 내전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내전적 상황으로. 예. 대통령이 지금 나와가지고 거짓말 맞는 게 한 마디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완전히 그거 유튜버보다도 신혜식보다도 더한 말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네. 대통령이 이거를 전국에 생중계가 다 됐잖아요. 예. 그구들 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예, 그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거의 지금 막 내전 상황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광화문이 아니라 지금 국회 앞에서 사실 뭐 K-팝 뭐 이러면서 그 많은 그 젊은 학생들이 집회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광화문에 있는 태극기 집회가 여의도로 와가지고 옮겨 붙을 가능성. 진짜 망상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게 확실히 좀 드러나고 망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망상장애에다가 예. 좀 거짓말 뭐 등등 사실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탄핵을 했었어야 돼요. 지난주에. 국민의힘 책임이 뭐 매우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국민의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지금 네. 말했다시피 대구라든지 TK라든지 또 나이 드신 한 10%도 되는 사람들이 이 사실 여기에 또 선동이 돼가지고 된다면 또 지금 국민의힘 오늘 원내대표 선출합니다. 네. 권성동이 돼서 이것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제 윤상현이 헛소리하는 것도 네. 이거랑 관련이 또 있는 똑같은 거거든요. 얘기가 나왔어요. 통치행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정도면 자비가 필요 없어요. 빨리 내란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빨리 체포하고 국민의힘도 계속 이 동조 내란 상황은 저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네. 옛날 12 판례도 똑같아요. 내란 상태가 그 1년까지 쭉 됐다고 봐요. 12월 13일부터 5.18 때까지 다 내란으로 봤기 때문에 네. 내란 상태 지금 국무위원, 국회의원들 동조하면 다 동조죄고 같은 범죄가 된다고 해서 좀 빨리 좀 척결하고 네. 이건 지금 이 담화를 보면 정신 상태가 지금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람이거든요. 네. 빨리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어제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이 말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이렇게 어디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네, 자기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툼을 하겠다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전두환 때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95년에 이제 이게 그 과정 짧게 말씀드리면은 95년에 검사들이 그때 검사들입니다. 검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논리로 기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YS가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특검으로 가가지고 기소가 돼가지고 나중에 처벌까지 받았거든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가 기본적으로 통치행위론에 입각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그때 이제 불기소를 했고 나중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헌정질서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이 헌법기관을 중지시키면은 그게 이제 내란이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구적으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중지시키면 근데 헌법기관이 지금 국회랑 선관위가 다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이미 논리적으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 저는 말할 필요가 이제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지금 막 한동훈도 지금 탄핵하겠다고 나왔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도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방위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자신을 지키지 않고 친한계가 등을 돌리고 어제 그 여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탄핵 찬성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죠. 그걸 당론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방식으로 압박이 가해지니까 여기에서 제 살 길 찾기에 돌입한 거다. 그것은 뭐냐? 태극기와 그 20% 자기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20%가 있다라고 믿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예, 그거도 무슨- 보여요. 무슨 결사항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왜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현실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 뉴스를 안 본다고 보여요. 이 정상적인 일반 뉴스는 안 보고 네. 아마 뭐
극우 유튜버들 음. 그 사람들이 선동하는 것만 주구장창 보고 있고 네. 지금도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도 반성한 바가 없고 한동훈하고도 뭐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 본인의 어떤 망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정신 이상자예요. 미치광이에요. 진짜 미치광입니다. 네. 진짜 미치광이고 현실 인식이 1도 없는 미치광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더 나가면 음주나 마약이나 이 정도 아닌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아주 납득이 안 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직까지 국고 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미친 발언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통제를 못 하잖아요. 다 말 떳떳하게 해요. 국민의힘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되고 수사기관이 그냥 작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더 놔뒀다가는 정말 계엄됩니다. 또 나옵니다. 2차 계엄 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그 구구들 있어요. 네. 나와가지고 정강훈이나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시 집회하면서 집회하는 과정에서 충돌시키고 이게 뭐 내란인 내지 비상 상황이라 해서 다시 군 출동시키고 무슨 병력 출동시키고 이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내란 상태는 지속 중이라고 봐야 되고 빨리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인식 자체가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했겠냐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면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다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사람 평생 그 법조인 아닙니까? 그 검찰총장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학 1학년만 정신병자 같아요. 아니 대학을 그 아니요. 법학대학을 안 다녀도 아니요. 그냥 고등학생만 돼도 네. 중학생만 돼도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자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미치광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친놈이죠, 완전히. 예. 근데 박근혜도 당시에 예. 박근혜도 당시에 헌재 가면은 그때 그 용산이 아니라 청와대 분위기는 이거는 우리가 이긴다. 예. 탄핵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전혀 뭐 이렇게면 자택으로 가거나 그 이후에 수사에 대해서 준비도 안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집단 사고죠. 집단 사고라는 게 그 제한된 인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라는 이제 사회학적 그 개념인데 1970년대 나온 개념인데 네. 이게 집단 사고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제가 좀 이거를 따져봅시다. 다 따져서 이제 반박을 좀 해줘야지.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또 이거 가지고 또 확대 재생산이 되니까 네. 하나씩 따져보는 게 좋을 그럽시다. 것 같아요. 예,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일단 내란죄에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것은 국민과 야당이다. 야당, 거대 이렇게 야당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야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이런 반대 세력은 늘 존재하는 거고 야당은 반대하는 정당이에요. 찬성하는 정당이에요. 왜 야당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탄핵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탄핵은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입니다. 예, 징계.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헌법에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도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헌법에 근거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계엄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계엄을 발령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에만 해당이 되지 입법부는 아예 계엄법 13조에 보면은 국회는 건드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예, 네.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는 체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있을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해. 네가 무능해서 개헌마저 무능하니까 2시간 만에 끝난 거 아니야 이 무능한 인간아. 네.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막 이제 이 상황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다 이용을 한다 지금은. 그렇군요. 예. 지금 기본적인 인식은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이기 네. 때문에 그 탄핵 결정 나오려면 전원 찬성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박선영도 넣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해봐야 압니다. 해봐야 아는 아이고, 거고. 저는 그것도 네.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안창호라고 있어요. 네. 아주 아주 검사 그렇습니다. 출신 안창호.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 예, 사람인데 그 사람도 박근혜 때 찬성했어요. 찬성했어요. 예, 탄핵 찬성했어요. 암만 헌법재판관도 정말
이거를 갖고 내란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방금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제명 출당을 위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하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동훈도 이제 느끼네.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하게 지시했다고 하고요. 제명 당할 것 같습니다. 제명과 출당을 당할 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윤석열의 인식은 본인의 잘못도 없고 오히려 공직자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직자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직무가 장기간 정지가 되는데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탄핵이 이유 없는 탄핵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민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헌재에 가서 따져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뭐 누구는 이게 무리한 탄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법의 근거에서 민주당이 그냥 권한을 행사를 한 것이고 네. 그게 지금 상황이 지금 뭐 문제가 되는 대수가 있다라면은 그거는 여론 그리고 뭐 이를테면 정치권의 논쟁 뭐 이런 걸로 지금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초헌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그래 일일이 이걸 따질 웃기는 필요가 게 있냐라는 얘기까지도 하는데 그 중에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네. 뭐 예산안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거는 특혜성 예산들을 올리고 예. 중요한 정말 중요한 아이 돌봄 돈까지 좀 다 깎았다. 네. 그것 때문에 계엄했다 이 얘기인데 예. 또 얘기를 할게요. 법적인 얘기를 네. 해드리면 예. 헌법상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안 증액을 못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감액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예. 심사를 안 되면 감액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상황에서 지금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했던 게 특활비나 입증 안 되는 거 갖고 와라. 네. 안 가면 감액하겠다. 계속 반복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아직까지 딴 세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보 들어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담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당론으로 탄핵은 찬성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한동훈이 뭐 네.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누가 뭐 힘이 있어? 오늘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가 굉장히 또 이래가지고 봐야 저 돼요. 건성동 되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쫓겨날 상황인데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10번, 100번을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안 돼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니까 자비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정말 민주주의는 그런 게 싫은 거. 저는 답답한 거. 정말 민주주의의 최악의 적들이 지금 등장했잖아요. 네. 정말 민주주의의 적은 최악의 적이죠. 방어적 민주주의를 이제 네. 실현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서는 자비가 필요 없습니다. 예.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또 준동하는 거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네. 그 자비의 결과는 우리가 다 피해를 보는 온 국민이. 예, 박지원 변호사하고 지금 똑같은 말씀을 다른 방송에서 하신 분이 있어요.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저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을 1초라도 못 맡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다들 이게 자비잖아요. 절차라는 예.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예. 수 없이 예.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은 막 하는데 탄핵 뭐 하고 소추하고 의결하고 표결하고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미치광이고 정신병자고 네. 지금 국고 통수하고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핵을 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핵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네.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가 저 미치광이한테 계속적으로 뭘 줘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도 하고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상황 인식이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기가 수준인데 막힙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장이 뭐가 문제냐면 관저 비리를 제대로 감사를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자격자, 무면허 이런 사람한테 왜 21g이라는 회사에 이걸 준 거냐. 관련해서 똑바로 감사를 못해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민주당의 비위를 조사했어요?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전 정권 감사를 많이 하기는 했죠. 근데 그거하고 조기 대선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조기 대선하고 그러니까. 문제 뭐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고 아니 당신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 하게 됐잖아. 하게 그러니까 너 때문에 하게 됐다고 바보야. 계엄령 네가 해가지고 지금 조기 그러니까 대선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체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긴급 체포 방법이 대상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긴급 체포를 해야 지금도 되는데 내란이에요. 이것도 내란이에요. 이것도 내란이다. 내란이죠. 맞아, 나도 내란의 그렇게 봐. 여진이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자리에 계속 놔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모릅니다. 예.
이런 상황이 됐고 지금 조국 대표 입장이 나왔는데요. 과대망상 윤석열의 내란 선동이다. 토요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탄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정말 오늘 뭐 본인 뭐 저 임기 국헌 문란 세력과 맞서서 싸우겠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야당과 친한계가. 그래서 이 나라를 지배하면 이거 큰일 난다.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이 결국 책임 매우 큽니다. 네. 망상이 있다는 걸 한동훈 대표도 뭐 면담을 같이 했었으니까 네. 그거 쏘가가지고 지금 정권 준다고 하니까 뭐 공동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네. 받아와가지고 네. 담화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번 거잖아요. 자, 한동훈 또 입장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금 반성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 자백을 한 거다. 내란 자백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했다. 한동훈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훈이가 드디어 제정신. 저는 또 근데 이게 믿기가 어려운 게 또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너무 말을 많이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말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하지 마요 그냥. 아니 근데 나는 검사들 말이에요. 정치를 하지 마 할 줄 모르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영역도 정치의 영역이지만 짜증나서 진짜. 기본적으로 사람이 진실한가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진실 1도 없어요. 아니 근데 나는 검사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정치 검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 DNA 세포 조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돌아서면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윤석열 정권 탄생하자마자 서지영 검사를 만났는데 서지영 검사가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얘기 아무것도 믿지 마시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설마 검사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정의로운 국가 하겠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자기 모면하기 위해서 상황을 변경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말라라고 했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망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국정 운영할 자격도 없고 이제껏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네. 이제껏 예. 이 상황을 보면 망상에 빠졌기 때문에 밑에 참모 조직들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국무회의도 지금 5분 만에 그냥 소리 지르고 나가서 했다라는 건데 이쯤 되면 저는 더 이상 판단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비를 베풀 것도 없고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뭐냐면 헌법이 예상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어떤 그 존엄, 국민의 어떤 결의로 그것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걸 하려면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서 아니면 긴급 체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지금 왜 처음에 앉자마자 그 얘기를 이거 내전 상황으로 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게 미국에서 트럼프의 상황이 있었어요. 2020년에 트럼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퍼뜨리면서 본인이 지면은 무조건 이건 부정선거다. 본인이 이기면 부정선거 아니야. 그렇죠. 본인이 지면 부정선거야. 만들어낸 거예요. 졌잖아요. 그러면서 선동해가지고 사람들 다 국회로 다 폭동처럼 진입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의회당 미국 난입 사회가 사건이 있었죠. 예. 의회당 난입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이거를 그대로 선전선동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국회로 가라고 지금 극우 유튜버들하고 정광훈이나 이런 뭐 이런 지지자들 이런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선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논리대로라면은 지금 아직도 종북 주사파가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국회 민주당이 국회를 그런 종북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거 국헌이 위험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폭동 일으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저도 이게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폭동을 야기하기 위한 신호탄을 쏜 겁니다. 네, 이게 무서운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대목이 있냐면 국민을 믿고 앞서 저는 지난 2년 반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그 말이 그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야, 내가 일단 끝까지 싸울 거야. 그러니까 나의 그 동조하는 세력들 다 모여. 그래서 우리 폭동이든 반란이든 뭘 일으키든 해서 이 상황을 뒤집어 엎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계엄령 선포하려고 지금 할 수 있을지는 그런 모르겠으나 만들려고 지금 하는 만들려고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거 예. 큰일 났다 진짜. 그래서 이거. 저는 이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내란죄는 이게 상태범위에서 쭉 정리될 때까지.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면 지금 나이 드신
그 극우 다 공범이 진짜 공범이 됩니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 내란죄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야 되지만 내란죄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뭐 단순 가담도 처벌해야 되고 앞으로 만약에 폭동을 유도한다거나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작동을 해야 돼. 일단은 미추강이를 빨리 잡아 넣어야 되고 네. 붙잡고 못하도록 막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안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당장 그 즉각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 경호 100일 경비단이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실 경호처는 중화기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장갑차도 갖고 있고 기관단총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 체포하려고 할 때 물론 이제 영장을 가지고 가서도 집행이 거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도 경찰하고 네. 대치를 했어요. 그리고 주는 자료만 가지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차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지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는 없겠는지 그때 충돌이 생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네. 네, 상상도 하기 싫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 초쯤에 체포영장 아니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용산에서는 이제 경호처에서는 이거 못하게 막고 이런 게 조금 실라이가 벌어지다가 결국은 구속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네. 이게 시계가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와 이거는 진짜 한치 앞을 모르겠어. 만약에 네. 예, 유는 지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호처는 들어야 돼요. 또 그 상황에서 야 들어오면은 그 뭐 검사든 경찰이든 뭐 다 쏴버려 뭐 이렇게 하고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어 너희들 막아야 돼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일종의 경우에 발포 명령 같은 걸 내렸을 때 일종의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무슨 수단을 니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무조건 막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네. 큰일이다 진짜. 아니 이게, 실제로 그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해서 지금 150명 아직 의결 정족수 안 된 것 같으니까 문짝 뜯어내고 들어가가지고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런 발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향해서도 또 경호처장한테 그런 지시를 하면 현직 대통령은 또 법률상 보호해야 되니까 이거 안 할 수 없는 처지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좀 딜레마예요. 네. 어제 압수수색도 사실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법적인 근거를 대긴 했어요. 군사 뭐 기밀 이런 거 감독관 소속 감독관의 허락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야 해도 뭐 물리적인 부분 때문에 더 이상은 진행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몰 후는 또 압수수색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법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조가 계속 쭉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 오늘 이 담화가 윤석열의 이 담화가 경호실 입장에서는 또 다른 판단하기 쉽지 않게 좀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상황이.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 오늘 지금 곧 저는 의총에서 결정 내릴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의 결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만약에 또 다른 결정을 한다든지 네. 윤상현 같은 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내전이나 그런 걸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 계속 그렇습니다.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 고성국 씨 네. 이런 사람들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회 안에서는 윤상현 네. 이런 사람들이 통치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본인도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계엄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결단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위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근데 긴급 계엄을 비상계엄을 어떻게 통치행위로 보니까 전시 상황이 아닌데 평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화롭게 있었던 뭐 이런저런 찌그럭버그럭 이슈는 있었지만 그건 온 나라가 다 마찬가지고 입법과 예산 가지고는 연말에 매년 싸우는 거고 네. 그거 가지고 서로 합리적으로 토론 조정해서 결정해서 예산도 입법도 통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본인의 헌법적 결단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행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통치행위는 뭐냐면 네. 대통령이 통치행위 이런 뭐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걸 두려고 통치행위 개념을 둔 거예요. 고도의 정치행위.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윤상현 의원하고 이 도라이들 한번 들어봐봐라. 예. 내란죄가 돼버리면 그 얘기가 더 필요가 없는 예. 거예요.
내란죄 이제 100% 부합하는데 왜 통치행위가 얘기가 나옵니까? 예. 정상적으로 막 판단하고 있을 때나 그게 아닌 거지. 네. 그러니까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997년 4월 17일에 전두환 그 일당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두환한테 사형 내리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법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거예요. 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네. 이게 이제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인정됐거든요.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거는 선관위, 국회예요. 네네네. 네, 이거를 권능 행사를 사실상 이거를 영구히 없애는 게 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권능 예. 행사를 못하게 권한을 못하게 하면은 그게 바로 내란이라는 겁니다. 네네. 일시적으로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 그거를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 군대를 보냈다고 다 네. 잡아들이라고 이미 다 나오고 전화해가지고 야 뭐 누구 우원식 뭐 한동훈 해가지고 다 지금 얘기한 게 증거가 다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빨리 체포해야 돼요. 빨리 진짜. 체포해야 네. 돼요. 빨리 체포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탄핵 찬성해라. 찬성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태흠 충남지사 정말 원조 보수인데요. 국민의힘 전원 탄핵 표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김태흠이요? 김태흠. 진짜. 김태흠이 나섰어요. 국민의힘 전원 탄핵 표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경선위에서 의원총회 중인데요. 당내에서 상당한 설전이 오고 가고 있다. 예, 국회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친윤계는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그리고 한동훈 친한계는 윤석열이 내란 자백했다. 친윤과 친한이 싸우고 있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예, 친윤도 참 답답하네. 끝까지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게 무슨 국가와 국익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망상인 거죠. 망상. 이 의원들도 망상에 빠져 있는 거고 내란 공범입니다. 네. 같이 내란 공범죄라고 저는 보고 예. 이번 일이 어떻게 좀 정리되고 끝날지 모르지만 이번에 조금이라도 문제된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돼요. 다 더 이상 기억해야 이런 일이 안 돼요. 일어나게.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망상했다고 봐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했으면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을 못하게 우리 돼. 사실상 법상으로 사형 어려우니까. 폐지국가.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살게 만들고 사면해주지 말고. 그러니까 가명 없는 뭐 사면 없는 이런 거를 좀 예. 꼬리표를 붙이는 거를 좀 뭐 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예. 돼. 예. 아니면 미국처럼 예. 그냥 한 뭐 500년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막 이렇게. 자, 이게 천년씩 때리잖아. 진짜 이거 큰일입니다. 어. 큰일인데 이철규 입장 나왔는데요. 지금 수사 중인데 내란죄 단정은 이르다. 아직 저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인 이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윤상현, 이철규 해서 친윤계가 윤석열을 싸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미 오랫동안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입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동력이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20% 되는 자기를 지지하는 이렇게 끔찍한 사태가 벌어져도 홍준표 입장 나왔습니다. 풍전세류라는 말이 있다. 바람 앞에 수양버들이라는 말이다. 지조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이를 때 하는 말이다. 제발 초지일관하자. 바람 앞에 수양버들처럼 흔들리지 말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한동훈 대표를 저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윤석열 지키기에 함께 나서자. 이런 주장으로 들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여기에서 뭐 콩고물이라도 하나 얻어 먹으려고 네. 무슨 개처럼 들개처럼 배회하고 계신데 좀 그만 좀 하시라 진짜 좀 네. 적당히 좀 하시라 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의 뭐를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홍준표는 진짜로 윤석열 포스트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쳐내고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든 뭐가 되든 뭐 지금 대구시장도 조기에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으니 좀 적당히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코스피 오늘 기술적 반등하고 있었거든요. 국민 이거 담아한 다음에 또 폭락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폭락하죠. 완전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완전 경제를 아작내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그러니까요. 진짜 경제 네. 위기 외환위기나 뭐 이런 거 올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빨리 구속해야 돼, 진짜. 네. 자,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 현장에 속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담화가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자 친윤계가 앞장서서 반말로 고성을 지르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어?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그리고 이제 막 그 얘기를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같아요. 윤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찬성하거나 찬동하거나 우쭈쭈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 그 자신에 대해서 일이라도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건 다 잡아들여서 벙커 원에 가두고 수감시켜서 지하 세계에 가두고 다시는 햇볕 못 보게 해야 되는 존재들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질은 독재자다. 그렇죠. 예, 독재자고 히틀러고 21세기에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껏 알긴 알았지만 네. 본성이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민주주의자가 아니고 독재의 폭군 같은 그런 사람으로 봐야겠고, 뭐 어제 보도된 것 중에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출근 뻥카를 친 거예요. 뻥카 말 진짜 뻥카. 네. 차 막 보내고 일부러 출근하는 척하고. 진짜 오후 1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고 집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현대에 존재하고 있고 대통령을 하고 있고 정상에 있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파시스트라고 네.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시스트가 가장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고, 저도 파시스트라고 보고요. 오늘이 또 12.12야. 그러니까 해필. 네, 해필. 오늘 전두환 12.12야. 제가 어제 진짜 너무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3부작 시리즈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서울의 봄하고 아니 그러니까 먼저 남산의 부장들을 보고 그다음에 서울의 봄을 보고 요새 넷플릭스 절찬리 상영 중이야. 그다음에 또 택시 운전사를 찾아보고 네. 그다음에 1987을 보면서 1987을 보면서 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와 이게 그러니까 파시스트라고 보고, 이거는 서구에서도 절대 타협을 안 합니다. 파시스트하고는 정치인들 중에 파시스트하고는 절대 타협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극우하고도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극우도 어쨌든 의회는 존중하거든요. 네. 뭐 이건 프랑스에도 극우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를테면은 난민 공격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뭐 범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파시스트면 히틀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거는 빨리 잡아 넣어야 돼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것이 여전히 보수, TK, 콘크리트 지지층이 20%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층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탄핵을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을 지키는 20%의 국민들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린다는 꼴이 되는 건데, 이게 정치인들이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합리적 판단 없이 그 지지층만 보고 그럼 20%짜리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지층 극우정당. 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네. 봤을 땐 그래요. 그 친윤이나 그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본인들은 당선되기 좋은 곳이거든요. 네. TK 지역들이 많죠. 강릉이나. 근데 TK도 좀 각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해요. 네. 저도 대구 출신이긴 네, 하지만 예. TK 지역에 어떤 짓을 하더라도 뽑아주니까 그 절대 뽑아주면 안 돼. 이제. 안 되죠. 이런 짓을 했으면 예. 그것을 정말 다 드러났잖아요. 민낯이 네. 많이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주는 또 엉뚱한 선택들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윤상현 얘기했잖아요. 야 재서봐. 1년 지나고 형도 힘들었어. 근데 1년 지나니까 야 윤상현이 의리 있다. 다 찍어줘. 걱정하지 마. 전두환 전 사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관되게 네. 그분은 독재를 옹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요 박근혜 탄핵 반대한 것도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미추홀 국민들이 결단해야 국민들이 됩니다. 좀 진짜. 이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예.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내란의 힘이라고 고발한대. 거기는 내란의 내발에, 힘이라고 내란의 말하면 고발한대. 조심해야 돼. 아 진짜? 네. 거기 울산인가 거기에다가 네. 내란의 근데 힘이라고 바꿔 달았는데. 그 서울시 의원 있잖아요. 고발 어. 전문 서울시 의원. 조국 대표 또 고발했더라고. 이종호? 이종배. 야, 근데 아. 그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게 여전히 이제 꿈틀꿈틀 하는 겁니다. 우리 안 죽었어. 우리 고발할 수 있어. 저는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거를 조금 되게 절제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통진당 같은 경우에도 그거의 부적절성을 제가 뭐 부인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도 역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해산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위헌정당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또 탄핵을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내란 선동이 지금 있었고 또 한 번의 내란 선동이 윤석열한테 있었고 그거를 다시 한번 2차 계엄 또 사실상 동조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그 사실상 광기에 해당하는 대국민 담화를 내놨는데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국민 담화를 써와도 대통령실에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은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봤어요. 한 번쯤은 아무도 안 읽어보고 봤어요. 이거 이렇게 나갔다가 더 큰일 납니다. 어? 우리 이렇게 하면 진짜 다 죽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설령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남아있는 참모진들 생각해서 거두십시오. 입을 막았어요. 내가 못하게. 이걸 못하게 못할 거예요. 어디서 영상 촬영을 합니까? 기자들도 하나도 없이 다 문 닫고 이거 영상 촬영해서 푼 거잖아요. 이게 또 웃기잖아요. 국무회의도 5분 정도 그냥 지원 딱 5분에서 그냥 끝냈다고 하고. 정진석하고 신원식 둘이서 가가지고 다리 끄댕이 잡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막아야 돼요. 정신병 장관 너희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미치광인지 네. 본인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이걸 통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불가능하거든요. 네. 참모들이 만약에 했으면 걔도 다 공범인 거고. 네. 제가 봤을 때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빠진 거예요. 이게 누가 쓴 거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쏜 놈 처벌해야 돼요 다. 예, 이 대국민 담화를 가지고 이게 불러올 최소한의 파장을 오선의 정진석을 알 거 아닙니까? 끝까지 정말 무책임하다. 진짜 모르겠어요. 뭐 비겁하고 정말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정치적 책임이라도 꼭 지워야 될 것 같고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다 멘붕이래요. 지금 직원들도 대통령실도 그리고 관저에도 원래 행정관들이 있었는데 다 네. 내보내고 지금 사실상 김건희와 윤석열 둘만 있고 전화로만 다 지금 뭐 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뭐 장성철 소장이나 몇몇 분의 이제 네. 보수 쪽에서 얘기를 네. 전해줬는데 예. 아직도 김건희 심기경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 무슨 그러니까 일이 있었냐면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나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서정욱 변호사 이게 입장 냈더라고. 정확하게 무슨 예. 일이 있었냐면은 예. 지난주 금요일에 예. 제가 아직 고성국 그 KBS를 나가요. 제 예. 입장은 뭐냐면은 그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중도가 됐든 저는 다 나가서 똑같은 톤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나 뭐 어디서 얘기하나 똑같이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국민들이든지 합리적인 제가 얘기하는 합리적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고성국 TV를 나가서 네. 서정국이랑 토론을 했는데 서정국 변호사가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오려고 하면서 나한테 야, 나 김건희 여사랑 전화 통화했는데 한동훈 욕을만 그렇게 하더라. 한동훈이랑 그때 네. 탄핵이래 저기 계엄 해제 동의안에 찬성표 던졌던 18명 요구에 하더라. 예. 라는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근데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김건희가 김건희가 이렇게 나한테 전해줬는데 예. 이거를 저한테 이제 제가 뭐 무조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나한테 야 이거는 말하면 안 되셨대 라고 했으면은 어쨌든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뉘앙스는 비쳤어도.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용산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JTBC에도 얘기하고 뉴스토마토도 얘기하고 MBC에도 얘기하고 한겨레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어. 다 얘기했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나한테 술에 취해서 지난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다시, 예. 야 김준희 너 그거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가 있어 라고 해서 아니 얘기하지 말라고 했으면 난 얘기 안 했지. 야 내가 언제 김건희가 아니라 김건희 오빠랑 통화했다고 했잖아. 진짜? 그러더니 서정욱 TV의 예. 모 평론가가 그렇게 얘기를 얘기했다. 했는데 이렇게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기에서 네. 용산에서 난리가 났어. 용산에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얘기한 거를 또 다른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한 거 어제는 네. 심지어 어벤져스 전략회의 신지호도 얘기를 하더라고 이걸 받아가지고. 아니 나도 얘기했어. 그러니까 다 얘기했어요. 용산에서 이거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저 국힘 대변인 모 대변인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거의 경위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 저는 어쨌든. 서정욱 변호사의 입장은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저는 제가 있었던 일을 전달해 드리고 네. 중요한 거는 용산에서 아직도 김건희 심기경호를 지금 하고 있대. 김건희 여사가 불편하니까 이거를 지금 고발을 한 해 만에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지금 김건희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김건희도 몰랐다 이 계엄. 김건희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됐다. 그리고 김건희가 알았으면 막았을 거다. 이런 뉘앙스의 보도가 나왔는데. 서정욱도 그 얘기 저한테 했어요. 김건희 몰랐다라고. 네. 근데 김건희가 몰랐을 리가 있겠어요? 저는 어쩌면 김건희가 사령탑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 지휘한 거냐? 저도 이 그렇게 계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네. 없는데 어쨌든 서정욱도 김건희는 몰랐는데 어쨌든 그거를 그 계엄을 해제한 사람들한테 크게 분노하다. 몰랐는데 왜 계엄 해제된 걸 분노를 그러니까. 해? 아니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12월 4일 새벽 저녁에 박성재,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삼청동 안가에서 수육과 술이 들어간 만찬을 했는데 이 만찬을 누가 빌려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청동 안가는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하고 총무비서관실, 경호처가 그러니까 관리는 총무비서관실이 하고 경호처는 출입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현민 전 비서관에 따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배민 시켜놓고 이거 안 돼. 밥 같은 거 하려면 총무비서관실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총무비서관실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대통령 또는 자기 부인이 없는 가운데 이게 여사 허락 없이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시킨 거냐. 이제 저희 잠시 후에 노종면 의원님 오시면 여쭤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건재하다. 건재하다고 예. 봐요. 예, 건재하다고 보고 어쨌든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 거는 본인도 김건희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또 빠져나가려고 뭔가 지금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냥 내외가 각자 자기 거기도 각자 도생이 됐어 내가 보기에는. 김건희도 윤석열이 처벌 피하기 힘들다는 건 본인도 알잖아요. 딱 봐도 견적 나오잖아. 그러니까 김건희 본인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작동을 하니까 그 얘기들을 한 사람들을 뭐 고소를 하네 고발하면서 입막음하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저는 충실하게 그 입장은 전달해 드렸어요. 그 서정욱 변호사는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한 거. 나 고발하면은 나는 진짜 끝까지 싸울 거야. 나 진짜 나 어떤 인간인지 알지? 법정 나가서까지 끝까지 싸울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그러니까 굽힘 없어. 예, 안 봐줘. 안 봐줘. 예. 무고로 걸 거야. 그리고 나는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윤석열 내외 그래서 때문에. 약간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예. 항상 늦잖아요. 지금 민주주의는 사실 늦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절차를 지켜야 되니까. 예. 그렇지만 김건희 포함해서 다 빨리 체포를 해버려야 돼요. 김건희는 지금도 체포할 수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다른 범죄가 지금 혐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빨리 체포를 하고 예. 법적인 그 법정에 세울 준비를 빨리 하는 게 예. 우리나라 지금 혼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토요일 날 오후 5시 민주당에서 그 탄핵 그 표결 한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어쨌든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 의총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것 같고 네. 친한계만 결집을 하면 특검법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탄핵안도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이 다투겠다고 하니까 다투라고 하시되 네. 국민적인 이 분노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근데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결정타는 곽중근 사령관의 그러니까요. 얘기입니다. 그 비화폰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뭐 녹음이 안 된다고 해서 확인을 할 수 없겠지만 그 시기나 이런 내용 정황이나 확인이 되면 즉각적으로 아니 확인된 거잖아요. 지휘관이 자백을 했어요. 증거 다 나왔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다 나오고 지휘관이 뭐라 거짓말합니까? 고문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나왔는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2시간 동안 무슨 뭐라고 경고하려고 계엄했다고? 구국의 신념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증거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출당 조치를 하고 아니, 출당이 아니라 그냥 제명 조치를 제명을 해야죠. 제명을 딱 해버려야 1호 당원 무슨 1호 당원 제명해야죠. 제명 딱 해버리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거 이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지도부 총사퇴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다 사퇴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친윤들도 있고 뭐 장동혁 최고도 지금 우락가락하고 있지만은 네. 이런 정치적 격변이면 일반적으로는 지도부가 붕괴되고 또 다시 지도부를 뽑는 상황이죠. 뭐가 됐든 이 상황이 뭐가 됐든 당대표도 네.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틀 남았다. 하루 반 남았다. 한동훈 임기 하루 반 남았다고 저는 하루 반 봐요. 남았다. 예, 예. 자, 속보 들어왔습니다. 경찰 특수단에서 조지호 김봉식 구속영장 검토하고 있고요. 검찰에 신청한다고 하니까요. 조지호 김봉식 두 사람에 대한 구속도 구속돼야 되겠죠. 이제 그 수순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들 둘이는 네. 이미 계엄 전에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모의했던 사람이 예. 주동자.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간에 따르면 사실상 그 계엄 3시간 전에 네. 안가로 불려 들어가 가지고 A4 한 장짜리 그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MBC 장악까지 포함된 이 장악 시나리오, 언론 장악 시나리오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 굉장히 이 사람은 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여러 덩어리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군 관련해서는 이제 양심 선언도 쭉 나오고 있고 관계자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이 경찰도 수뇌부는 이제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 김용현은 어제 자결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 함의가 뭔지 그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이에요. 검찰이 신병을 넘겨야 되는데 아직 안 넘기고 있고 이 검찰 차원에서 또 다른 모의가 진행될 가능성 그거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검찰이 정말로 윤석열하고 한 편을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까? 뭐 이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자기들도 지금 코가 석자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을 옹호를 한다는 건 윤석열을 옹호를 해가지고 뭔가 뜯어먹을 게 있거나 체제를 유지할 수 있거나 그런 건데 저는 검찰은 항상 그래왔듯이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네. 지금 대세가 했으면은 이제 지금 어차피 경쟁 붙었잖아요. 지금 네. 이쪽에는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공조본이란 걸 만들었어요. 아예 그렇습니다. 공조를 하겠다는 거. 예. 이쪽에는 군검찰과 검찰이 해가지고 특수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네. 누가 더 빨리 윤석열 체포하나 구속하나 이거 가지고 경쟁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윤석열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제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나 영장 체포 시도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어요. 맞아요. 네, 공수처는 공수처 어떻게 인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원도 이게 경찰 동원해야 결국은 되는데. 경찰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왜 공수처랑 경찰이랑 국방부가 붙었냐면은 경찰이 지금 불만이 뭐냐면은 우리가 검찰을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네.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하면 검찰이 청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네. 특전사랑 네. 저기 뭐죠? 특전사? 특정사 특전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네, 네. 그거를 영장을 안 내주고 검찰 지들이게 해버린 거야. 예, 방첩사 맞아. 아니에요? 방첩사?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방첩사랑 네. 특전사를 두 개를 경찰이 압수수색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경찰은 신청을 하고 검찰은 청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요. 검찰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검찰이 안 했어. 시간을 네, 끌고 예, 15시간인가 시간을 끌고 지들이 가서 압수수색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치. 경찰 입장에서는 빡친 거지. 빡치죠. 그래서 공수처 검사를 내려와서 그쪽 검사 지금 검사 특수본에 안 거치고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해주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법률상. 지금 그래서 체포 영장도 그런 식으로 해요. 경찰이 가고 네. 공수처는 영장만 주로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될 거서 저는 검찰을 못 믿는 게 95년에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기가 막힌 조현천 문건도 결국 불기소하지 저희 않았습니까? 그 불기소 예. 지금 재판 중이긴 예, 해요. 예, 예.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다 무마했던 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 못 믿습니다. 솔직히. 네, 예.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 검찰이 또 다른 판을 짜고 있고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뒤를 봐주는 것을 모의할 수도 있다라는 의혹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위중한 사건인데 오늘은 정말 그 활용 점정을 또 찍은 것 같아요.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는 물러나지 않을 거야. 난 계속 싸울 거야. 그리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려고 근데 진짜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미치광이고 싸우려고 네. 하니까 이제껏 국정 운영을 어떻게나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참모들이나 미치광이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 저는 다 공범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참 요거 내란의 하나, 공범이야. 요거 하나는 전해야 될 것 같아. 네. 배승이 사퇴한대요. YTN 라디오. YTN 라디오. 아니, 편하게 얘기하려고 그러게 네. 그 편하게 이제 돈이나 벌겠다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어. 보니까 왜냐면 하도 이쪽에서 내란을 옹호하면서 YTN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YTN 언론 노조에서 이제 언론 그 노조에서 막 성명 발표하고 네. 제가 듣기로는 고성국도 오늘 방송했는데 네. 오늘의 마지막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고성국. 내일부터 안 나올 가능성이 네. 상당히 자 높아요. 그러면 박지훈 다시 가자. 뉴스킹. 뉴스킹 다시 가고 KBS 가자, KBS 최경영 다시 가자. 최강 시사 다시 하고 우리 그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자.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고성국 배승이랑 같이 윤석열도 같이 사퇴해라 그냥 웬만하면 윤석열도 같이 사퇴해라. 한 세트로 같이 떠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엄동설안에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지하철이 안 다녀서 무정차지 않았습니까? 걸어서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였던 시민이 100만입니다. 100만 시민들이 아마도 이번 주 토요일 또 광장을 대로를 가득 메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엄동설안에 쏟아져 나와서 윤석열의 이 무도한 통치를 어이없는 가운데 지켜만 봐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도 늦어요. 오늘 당장 오늘 국회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전투적인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꾸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그냥 적으로 간주하고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치광이거든요. 네. 정상적인 상황이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네. 결국 이런 거잖아요. 군대 동원해서 안 되니까 지금은 태극기 노인들 동원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자, 해야 됩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200만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국회에 있어가지고 현장을 못 봐서 200만은 된다는 시민의 목소리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역시 우리 국민들이 수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